네. 그러면 음 이제 새해 소원? 음 그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오늘 원래 이제 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좀, 계획들이 아니지. 좀 주요 역사, 결산,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사진 파일을 지금 바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조금 그 진행을 하면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음, 음, 뭐냐, 음, 자, 그러면 일단은 2018년 거 결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2018년, 음,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해가 아니지. 이제 바뀌었죠. 2018년, 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일단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열렸었죠. 그리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자, 그렇고, 특히 2018년은 남북 관계가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는 해였어요. 자, 이제 남북 관계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냐면, 자, 이제 이미지를 제가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 음, 바로 이 사건이 있었죠. 자, 좀 좌표를 좀 내릴게요. 음, 자, 이 사건이 있었어요.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이 있었죠. 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월에 북미 정상회담, 특히 북한하고 미국의 정상이 만난 거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 거.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마이크 좀 괜찮나? 어, 그렇고, 어, 잠깐만요. 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그,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만났고, 그리고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죠. 자, 그리고 좀 날씨가 좀 지구촌 전체적으로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지구촌 전체적으로 심상치가 않았던 것이 이제 1월에는 북미하고 유럽 곳곳이 혹한의 폭설의 폭풍, 그리고 놀라웠던 거는 사하라 사막에도 폭설이 내렸다는 소식이에요. 음, 폭설이 내렸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 엄청난 한파가 그 일어났고, 지구 반대편인 호주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전기가 막 끊겼죠. 전기가 막 끊겼고, 음, 그리고 이제 2월에는 영국이 영국이 폭설이 내리면서 막 대중교통들이 막 끊기고 막 그런 난리가 났었죠. 유럽 전역이 막 난리가 났었어. 그리고 3월에는요, 대구에서, 원래 대구도 눈 잘 안 오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3월에 대구에서 또 폭설이 있었죠. 그리고 4월에도 엄청나게 추웠고, 그리고 5월에는 장마처럼 거의 집중호우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여름에는 역대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죠. 역시 폭염이 끝나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요. 근데 가을에는 올해는 다행스럽게 9월 초반을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폭염은 없었어요. 음. 대신에 일본에서는 태풍 제비하고 태풍 짜미가 올라오면서
일본 서쪽 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늦더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A형 독감, B형 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지난해 겨울에 엄청난 유행을 했죠.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수업을 중단하거나 휴교한 학교가 167곳이나 됐고요. 좀 질병도 유행을 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18년을 기준으로 만 15세에서 만 64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글로벌 외환위 1997년 국가부도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실업자가 생겼고, 청년 실업률도 여태까지 고공행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장기 고용 쇼크가 결국 왔어요. 물론 최저시급은 올랐지만 여러분들 최저시급만 오르겠어요? 세금도 오르지. 자, 그렇고 집값은 잡힐 가망이 보이질 않아요. 비수도권은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도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그래도 하락 압력이 있겠지.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가격은 올라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그 부동산 규제책들이 강남 집값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살 거면 강남 사자, 뭐 이런 움직임이죠. 그리고 국회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GM이 군산에 있는 공장을 폐지하고 철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분쟁이 좀 일어났던 한 해였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으로 합당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이 합당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민주평화당으로 따로 나갔죠. 그렇고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이 2018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압승을 했어요. 하지만 전직 충청남도 지사였던 안희정 씨가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리고 정봉주 씨 역시 그 나는 꼼수다 그 정봉주 씨예요. 그 정봉주 씨가 성추행 의혹으로 원래 오랜만에 정치 복권 좀 하려고 했더니 서울시장 출마 및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취소가 됐어요. 그렇고 드루킹 사건 의혹으로 인해서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자살을 하게 됐죠. 자, 그렇고요. 그리고 정의당에는요, 한글과 컴퓨터 한컴의 창업주였던 이찬진 씨가 이 정의당 입당을 하게 돼요. 자, 그 배우 김희애 씨 남편이죠. 그렇고요. 그리고 전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삼김시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명의 김씨, 대한민국의 그 현대화를 이끌어온 그 정치인 세 명이 모두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역사의 뒤한편으로 이제 퇴장하게 됐죠.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중국 그 주석을 연임을 하게 됐고, 러시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재선됐죠. 그리고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터키도 총선을 했어요. 대선하고 총선을 했고, 그 정의개발당이 승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브라질도 대선이 있었고, 멕시코 대선 안데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부시 전 대통령이 두 명이 있잖아요. 아빠하고 아들. 근데 이제 아빠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 사람이 만 94세로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퇴장을 하게 됐어요. 지구를 떠났어요. 그리고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는요, 그 김종양 씨가 새로운 총재가 됐어요. 한국인으로서는 인터폴 총재는 세계 최초예요. 한국인 최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올림픽 이후로. 그래서 현재 개성공단이 있는 자리에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개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이제 판문점 JSA하고 그 철원의 비무장지대를 시작으로 이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정전협정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군용도로 남북이 연결이 됐어요. 자, 하여간 이제 북한은 뭐 비핵화 움직임을 조금씩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유엔이 대북 제재에 관련해서 11월 30일부로 그 교통과 관련해서 예외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하게 됐어요. 경의선하고 동해선. 그래서 그 경의중앙선이 일단은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가 연장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도라산역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씨가 이제 이명박 씨로 부를게요. 왜냐면 그 1심 선고가 됐기 때문에 1심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명박 씨가 구속이 됐고, 그리고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현재 2심까지가 선고가 됐죠. 박근혜 씨 지금 2심에서 징역 1년 더 늘고 벌금 더 늘어났죠. 한 몇십억 더 늘었죠. 그래서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나왔었는데 2심에서는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자, 참고로 이 박근혜 씨의 그 징역은요, 박근혜 씨가 구속됐던 2017년 3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17년 3월부터예요. 이 기간 25년 되는 거는. 그렇고 미투 운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개가 됐죠. 그래서 안희정 씨가 이제 충남지사에서 사퇴를 했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2018년 출산율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전에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가 결정이 됐고, 그리고 대체복무 없는 병역 거부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체복무 방안 나왔죠. 뭐 그 교정복무를 그 교도소에서 교정복무하는 걸로, 아마 이제 그 교정공무원 있죠. 그 이제 의무경찰처럼 그 의무 교정 직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36개월 복무하고 그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는 거,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구역적으로는 인천광역시 남구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투운동, 이제 원로시인 고은씨가 원래 그 KTVG 캐치프레이즈 쓰려고 했었는데 그 미투로 인해서 바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연극 연출가 이윤택씨, 그리고 영화감독 김기덕씨, 사진작가 배병우씨, 그리고 배우 조민기씨하고 주재현씨하고 오달수씨. 그 중에 조민기씨는 3월 9일에 자살을 했죠. 그리고 배우 최일아씨하고
배우 최일아 씨 같은 경우는 서울 동작경찰서 성범죄 방지 캠페인 홍보대사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논란이 터지자마자 동작경찰서에서는 그를 홍보대사에서 뺐고요. 그리고 인간문화재였던 하용부 씨마저도 성추행 논란 대상자에 들어가면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청에다가 인간문화재 지휘가를 이제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사만화가 박재동 씨 역시 여성 웹툰 작가에게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이제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됐죠. 그렇고, 이 미투 운동에서 성추행 논란 대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1950년대 또는 1960년대에 태어났던 만 50세 이상 중노년 남성들이 다 구설수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지 20년 정도가 다 된 사람들이면 대부분의 현재 젊은 사람들을 다 가르친 세대잖아요. 좀 충격이죠. 그렇고, 근데 이제 미투 운동은 좀 한계도 좀 있었고, 그 영화계에서는 일단은 영화 곤지암이 개봉을 했죠. 하나님하고 보고 온 영화 곤지암. 그리고 안시성 보고 왔고, 그리고 아직 저는 국가부도의 날은 못 봤어요. 국가부도의 날은 못 봤고, 신과 함께 인과연 시리즈가 개봉해서 저는 그거를 봤죠. 자, 그리고 블록버스터들이 나왔었고, 자, 그리고 스포츠계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e스포츠계에서도 이 주력 중계 게임이었던 오버워치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 이 개발사들이 자체적으로 리그를 만들고 좀 뭐 중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개발사들이 과연 스포티비하고 온게임넷에 중계를 줄까? 약간 그게 미지수라서, 그래서 오지에는 현재 배틀그라운드 중계를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스타크래프트 1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사에서 리그를 안 열잖아요. 그래서 현재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의 경우는 아프리카 TV에서 리그를 주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기 종목 2018 러시아 월드컵 그 카잔의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KBO 리그에서 선수 등장곡이 5월 1일부터 잠정 중단되고 있어요. 현재는 이게 그 선수 등장곡에 대한 그 음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게 중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이글스가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죠. 그리고 이번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대한민국이 좀 충격적이었었죠. 일단은 야구를 대만한테 졌고, 축구도 그 말레이시아에게 한 번 졌죠. 병역 특례가 걸려있는 면제로이드 상황에서도 한 판을 졌죠.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경기들은 모두 이기면서 금메달을 땄죠. 금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멕시코전을 관전을 했었죠. 네. 아, 그쵸, 아처님. 행복한 일 있어야죠. 자, 그래서 2018년에 대한민국은 월드컵에서 비록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지만, 바로 그 대한민국이 독일을 격파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변이 일어났죠. 바로 이 사진이죠.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겼던 날. 저 이날 경기 중계했었죠. 예.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긴 나라로 기록이 됐어. 하여간 대한민국은 월드컵에서 뭐라든지 아시아 최초야. 네, 독일 나사 풀린 거 맞아요. 그리고요, 그, 그 다음에, 근데 그 골키퍼가 탈주를 한 게요, 원래 그 독일 그 골키퍼는 원래 스타일이, 그, 뭐냐, 가끔씩 공격에 가담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음. 원래 플레이 스타일이 그랬어.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독일은 그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 골 차였잖아요. 어떻게든 골을 넣어야 되는 시간이었잖아요. 경기가 거의 끝나가고 추가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요, 골키퍼는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꼭 독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그 시간쯤 되면요, 그 지는 팀 입장에서 한 골이라도 더 급한 팀은요, 골키퍼까지 다 공격에 가담을 시켜요. 그게 보통 흔하게 작전이 나와요. 2002년에 우리나라하고 포르투갈 할 때도 그때 포르투갈 골키퍼도 공격에 가담했잖아요. 응. 그리고 그때 이제 포르투갈 골키퍼는 공격 실패하자마자 자기 골키퍼로 죽어라 뛰어서 일단은 준비 자세는 해놓고 끝났는데, 대한민국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더 빨랐죠.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더 빨라서 빈 골에 그냥 골을 넣어버렸죠. 음. 하여간 자, 그렇고 게임계에서는 오버워치 공식 리그가 지역 연구 기반으로 2018년부터 처음 이제 이어졌죠. 그리고 1월 26일에 몬스터 헌터 시리즈에서 몬스터 헌터 월드가 발매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그 뭐냐 뭐가 또 나왔었냐, 올해 2018년에 롤드컵이 대한민국에서 열렸고, 2018년 오버워치 월드컵 지역 예선이 아마 아시아 지역 예선일 거예요. 아시아 지역 예선이 대한민국에서 치러졌다 그래요. 그리고 연예계에서는 미투 운동 때문에 사실 좀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 좋은 일이 좀 많았고, 그래서 여러 연예인들이 좀 많이 어디론가 사라졌죠.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stupid, great 막 그런 코너 있었는데, 김생민 씨도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피지가 돼버리고, 그리고 김생민 씨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참 1000만 관객 동원한 영화에서 되게 주연과 조연 사이를 오가면서 엄청난 활약을 했었는데 어디론가 사라졌고, 신과 함께 인과 연에서도 원래 오달수 씨가 나오려고 했었는데 미투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조재현 씨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리고 조민기 씨는 자살했죠. 그리고 지상파 주중 드라마들도 작년에 좀 망했어요. KBS 같은 경우 우리가 만난 기적을 제외하고는 평균 10% 이상의 시청률이 하나도 없었고요. SBS 같은 경우는 리턴이라는 드라마에서 원래 고현정 씨가 주연이었는데 촬영진하고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메인 주연 배우가 중간에 교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엄청 피를 본 게 무한도전이 종영됐죠. 그렇고 작년에 교통 쪽에서는요, 1월 14일에 아산 청주고속도로가 청주 구간이 개통이 됐어요. 청주 구간이라고 하면 경부고속도로 옥산 휴게소 있는 쪽하고 중부고속도로 오창 그쪽만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2월 7일에는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27일에 서해안고속도로가
그 서평택 구간이 확장이 됐어요. 원래 병목 구간이었거든요. 거기가 그 서평택 나들목에서 서평택 분기점까지 는 병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12월 12일에 경부고속도로가 그 울산 언양 분기점에서 그 영천 나들목까지가 왕복 6차로로 확장이 됐죠. 그래서 지금 경부고속도로는요, 그 충청북도 옥천군 구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확장이 된 상태예요. 그 구간은 선형만 개량이 됐고, 근데 대신에 그 구간은 확장은 대비해서 터널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엔간한 그 우리 1970년에 그 개통했던 그 모습에서는 다 바뀌었어요. 다 확장된 상태야. 현재는. 그리고 1월 13일에 평창올림픽을 대비해가지고 인천공항이 2터미널이 열렸죠. 1월에. 그리고 원래는 2017년 하반기에 개통하려고 했다가 포항에 지진이 나서 미뤄졌던 동해선 구간, 포항에서 영덕 구간이 연장됐죠. 그리고 6월 16일에는 이제 서해선이 원시역에서 부천 소사역까지가 개통을 했어요. 참고로 서해선은 충청남도 홍주시부터 그 홍성부터 연결해가지고 홍성, 그리고 평택항, 그리고 그 안산, 부천, 그리고 김포공항을 거쳐가지고 그 대공역까지 연결된 노선이에요. 김포공항으로 온대요. 그리고 12월 1일 서울 9호선이 3단계 구간 연장이 됐죠. 저도 한번 발반은 보고 왔어요. 그 중앙보훈병원역 한번 발반은 보고 왔어. 응. 그 신논현역하고 약간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데, 근데 신논현역은 처음에는 그 1기 구간 개통했을 때는 그 일반 열차 중에서 그 김포공항 방향으로 돌아갈 때 급행으로 바뀌는 차는 신논현역 때 승강장을 바꿔서 들어갔었잖아요. 반대로. 근데 이번에 중앙보훈병원역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 반대 방향으로 갈 때 급행으로 가든 일반으로 가든 무조건 그 중앙보훈병원역 그 종착역 마지막 역 방향에서 승객들 다 내리고 그 선로 더 들어가서 좀 더 들어가서 방향을 바꿔서 나와요. 막 급행열차라고 막 그 앞에서 반대 방향을 미리 바꿔서 거기서 내려놓고 태우고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사실 그 꼼수 승객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뭐 옛날에 종합운동장역까지만 달 때도 뭐 그런 거 있었지만, 반대 방향으로 바로 간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타고 오는 사람들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리고 12월 31일 분당선이 왕십리역까지 가는 차들은 그대로 가고 일부 편성들이 청량리역까지 한 역을 더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이제 수인선 구간까지 완전 개통이 되면 그 청량리역에서 인천역까지, 그러니까 청량리역, 수서역, 죽전역, 수원역, 안산역, 인천역 그렇게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간은 그 2018년에 개통을 안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새마을호가 이제 객차가 완전 퇴역을 했어요. 새마을호 옛날 열차가 완전 퇴역하고 그 현재 전철화가 안 된 장항선 이런 구간들은 그 리미트 새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무궁화호 새로운 객차 있죠. 막 블라인드 있고 그런 차에다가 무궁화호 새 차에다가 새마을 색깔을 칠해버려가지고 그 검은색 건바를 칠해가지고 그 다니고 있더라고.
아마 이거는 한시적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새마을 자체는 ITX 새마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ITX 새마을은 그 기관차도 그 일체형으로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렇고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보잉 747-400여 개기들이 이제 퇴역하거나 화물기로 개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제 중국이 홍콩하고 마카오를 연결하는 그 다리를 개통을 했어요. 우리나라 무슨 그 인천대교 개통하듯이. 그러고 그 12월 19일에 그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남양주시의 왕숙지구, 그리고 하남시의 교산지구, 그리고 인천 계양구 테크노밸리, 그리고 그 과천시의 이제 과천지구. 근데 이 특징들은 초창기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 그 사이 지점들에 그 만들어 놔가지고 이 사이에 그 교통망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광역 교통망이 걔도 어느 정도 됐어. 어느 정도 좀 그 이제 좀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그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하남 그 5호선 좀 추가 연장이 돼야지 나올 만한 지구고, 남양주 왕숙 이런 데는 그 우리 별내에서 좀 더 넘어와가지고 그 약간 덕소 가기 전? 응. 덕소 가기 좀 전이거나 아니면 그 평내호평 가기 전. 약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 이쪽은 이미 어느 정도 저변이 있는 지역이에요. 계양구 테크노밸리는. 그리고 그 그래서 그 뭐냐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 이 특징들을 보면요. 그 3기 신도시 특히 과천은 그냥 서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고 그래서 이에 대한 그 대책으로요. 그 신도시 유치원들은 100% 국공립으로 처음 학교로 바뀌죠. 이제 유치원은 처음 학교로 바뀌고 그 서울 뭐냐 서울 소규모 택지들의 개발을 추가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1공수 특전여단이 있죠. 김포공항 경비를 담당하는 부대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1공수 특전여단 출신이거든요. 여기 부지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7,500가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부대는 옮기겠죠. 음. 여기 제1공수 특전여단 여기 이 위치는요. 그 뭐냐 그래서 이제 서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가게 돼요. 그리고 1기 신도시 일산도 희망적인 소식 들려오잖아요. 그 GTX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은 발표됐거든요. GTX A노선, C노선 조기 착공. 그 GTX 처음 계획됐던 노선 있잖아요. 그 일산에서 서울역 가는 거. 근데 이 일산에서 서울역은 그 원래 최단거리는 경의중앙선이 있잖아요. 최단거리에는 경의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그 구파발로 거쳐서 온다고 하죠. 당연히 비싸겠지. 구파발로 거쳐서 오고, 그리고 역시 그 노선이 그대로 서울역에서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 그리고 동탄역으로 연결된다고 하죠.
그리고 GTX B 노선도 강행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양주 왕숙지구에 GTX B 노선을 만든다고 해요. 이 GTX B 노선은 그 인천 송도에서 해가지고 인천 송도에서 그 뭐냐 서울로 용산역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 용산역에서 청량리로해서 그 남양주 왕숙지구 쪽으로 연결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신안산선 착공 추진하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추진하고 있죠. 네. 그리고 7호선 옥정신도시 연장 추진하고 있어요. 옥정신도시 그 의정부 양주 쪽으로. 그리고 그 뭐냐 별내선 별가람역 만들게 됐고, 그리고 경전철로 위례선을 만들겠다고 하죠. 그리고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을 이제 복층 구조로 추가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죠. 복층 구조라면 어느 한 층은 이제 특정 수요가 많은 나들목과 나들목 그 사이로만 논스톱으로 이동하는 그 제2중부고속도로 이런 것처럼 만들겠죠.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2025년 개통 추진.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는 기차요금만큼은 안 나올 거야. 솔직히.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근데 무궁화 요금만큼은 나올 것 같아요. 누리로 요금까지는 각오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공항철도보다는 쌀 것 같긴 하거든요. 공항철도는 원래 그 민자가 좀 들어가서 약간 좀 비싸진 거잖아요. 공항철도 직통열차는 좀 그래서 비싸진 건데, 그거보다 싸다는 거지. 한 누리로급, 무궁화 누리로급 요금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M버스가 한 2천 몇백 원에다가 30km 넘어가면 추가 요금 거리비를 붙잖아요. 한 4,000원대 5,000원대 형성되지 않을까요? 조금은 비싸겠지. M버스보다 조금 비싸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분당선 요금 계산하는 것보단 조금 비쌀 거예요. 그 정도권은 선에서 계산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빨리 간다는데, 응?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간 자본. 근데 GTX는 모르겠어요. 자본이 어떻게 들어갈지. 그리고 어차피 그 대중교통 그 요금 체계 문제 때문에요. 민간 자본이 있어도 신분당선이 진짜 예외의 경우지. 좀 그렇게 너무 터무니없게 요금이 비싸게 형성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제2수단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 400선 고속도로 있죠. 이거는 노선 자체가 너무 길어요. 제1순환고속도로는 그 왕복거리가 한 바퀴 돌면 한 100km 정도가 되기는 해요. 판교에서 판교까지 한 바퀴 돌면. 그러면 딱 그 기점은 판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9호선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GTX 요금은 아마 신분당선보다 한 몇백 원 정도 비싼?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신분당선보다는 조금 비싸겠지. 속도는 빠르니까. 속도는 좀 아마 좀 빠르게 운행할 거예요. 누리로 운행하는 그 속도 정도는 운행할걸요? 그러니까 그 수도권 그 광역전철 그 급행열차들이 한 시속 100km를 조금 넘거든요. 운행 속도가. 한 시속 한 110km 정도를 달리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빠르겠지. 그거보다 좀 빠르면
진짜 그거는 무궁화보다는 확실히 빠르다. 거의 한 3마일급 속도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 그 정도면 솔직히 몇 천원 내야지.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는 어디를 돈다면요, 동탄, 이천, 양평, 뭐 그리고 포천, 양주, 파주, 그리고 서귀포, 그리고 인천항, 청라, 인천항, 저기 뭐 그렇게 완전히 바깥으로 돌아요. 수도권 이순환 고속도로는 거의 바다까지 가기 때문에 그 아마 이거는 2025년까지 걸릴 거예요. 특히 남북 관계가 그나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좀 앞당겨진 거지. 남북 관계가 안 좋아졌으면 이거 수도권 이순환 고속도로 완전 개통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 뭐냐, 이 하남 쪽 그 새로운 신도시 지구가 그 5호선이 아무리 연장된다고 해도 한 저기 북쪽 끄트머리밖에 안 가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 남쪽 같은 경우는 오금역까지 오는 3호선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나는 일산 갈 때 GTX를 탈 필요가 없죠. GTX가 우리 쪽 동네를 안 오는데 경의중앙선 여기 공덕 오거리 가서 타면 되는데, 경의중앙선 공덕 오거리 오는 거 있죠? 그리고 심지어요, M버스도 공덕 오거리까지 오는 거 있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리액션 있었잖아요. 새 인사 했잖아요. 지금 제가 컨텐츠 진행 중이라서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2018년에 있었던 그 역사 사건들 또 이어서 계속 한번 시간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1월 3일에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가 재가동됐고요. 그리고 1월 3일에 인텔 CPU에서 보안 버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CPU 게이트,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그 인텔 CPU 좀 약간 컴퓨터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인텔 CPU를 사기를 좀 꺼리는 이유가 이 그 보안 문제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 AMD 쪽에서 만든 라이젠 CPU를 사자니 솔직히 객관적으로 성능은 딸려요. 객관적으로 물론 가격은 AMD가 싼데 인텔께 성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라이젠 2700X하고 인텔의 i9 9900K하고 코어 수하고 스레드 수가 똑같거든요. 근데 단일 코어 부스트 속도는 인텔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자, 그렇고 그리고 1월 초에 일본에서 지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1월 9일에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1월 9일에 윈도우즈 8.1이 메인스트림 서포트 지원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1월 13일에 인천공항 2터미널역 개통, 1월 14일 그 아산 청주고속도로 청주구간 개통,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뭐냐, 1월 18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정식 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월 22일에 정현 선수가 테니스 호주 오픈에서 그 세계대회 그 4강까지 올라갔죠. 이때는 8강 진출 확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26일에 동해선 포항역 영덕역 구간 개통, 그리고 그 2월로 넘어가면 그 2월 5일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일단은 그 구치소에서는 석방이 됐었죠. 의자는 여름에 바뀌었는데 바뀐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리고 2월 6일 국민의당에서 합당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으로 갈라져 나간 날이고요. 2월 6일에. 그리고 2월 7일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진영분기점 노포분기점 구간 개통, 그리고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그리고 2월 13일에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한 바른미래당 창당됐고, 그리고 2017년에 교통사고로 떠났던 고 김주혁 씨의 유작인 영화 흥부가 2월 14일에 개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들이 좀 많았는데 2월 25일 2월 25일에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28일 대구 미래대학교, 대구 외국어대학교, 한중대학교, 서남대학교 이 4개 학교가 폐교됐어요. 그리고 3월 1일 3.1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하고 표현을 했죠. 그렇고요. 그리고 3월 5일 당시 충청남도 지사였던 안희정 씨한테 성폭력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물론 안희정 씨는 여기서 강압은 없었다. 하지만 불륜인 성관계는 인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3월 7일에는 전 의원 정봉주 씨가 성추행 의혹이 퍼졌고, 그래서 정봉주 씨는 서울시장 출마 회견을 급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리고 3월 8일에는 되게 이례적인 기후 사태로 인해서 대구에서 3월에 폭설이 내렸어요. 그리고 3월 9일에 평창에서 동계 패럴림픽이 개막을 했고, 그리고 3월 9일에 조민기 씨가 자살했죠. 그리고 3월 14일 이명박 씨가 서울지검에 소환됐고 3월 14일에는 스티븐 호킹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날이에요. 그리고 3월 17일에는 시진핑이 중국 주석에 재선출됐고, 그리고 3월 18일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 그리고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재선을 했죠. 그리고 3월 22일 이명박 씨의 구속 결정이 내려졌죠. 구속이 결정됐죠. 그리고 3월 2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헌안을 발의를 했지만 이 개헌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를 못했죠. 3월 28일에는 영화 곤지암이 개봉했고, 그리고 4월 1일에는 한국 예술인들이 평양에서 공연을 했죠. 그리고 4월 6일 박근혜 씨의 선고 공판에서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가 됐어요. 그리고 4월 9일 이명박 씨 구속 기소. 그리고 4월 9일에 지리적으로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요. 아프리카 대륙이요. 동쪽이 아라비아판이 있고 서쪽이 아프리카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프리카 땅을 둘로 조각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륙이 완전히 양분하려면 지구가 움직이는데 수백만 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지구는 여전히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하필이면 케냐, 이 아프리카 대륙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중에서 전설의 용사 다간 시리즈 있잖아요. 그 다간 시리즈가 딱 그 중반쯤 가면
그 아프리카 대륙이 행성에너지 폭발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그 오버스 일당이 쪼개버리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에서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다가넥스가 트랙션 광선 해가지고 그 대륙을 오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 트랙션 광선까지 기억나? 진짜 명장면이었죠. 그 전설의 용사다가 그 중간 부분에서 막 카옹이 깨어나고 그 다가는 트랙션 광선으로 막 땅 오므리러 희생하러 들어가고. 근데 용자 시리즈들은 한 중간쯤 가면 주인공급 로봇가 한번 그 막 망가지거나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부활해. 그래서 그레이트 다간 GX가 나오죠. 자, 그렇고 4월 10일에는 MS 오피스 2013 메인스트림 지원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뭐냐 오피스 365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4월 19일에는 그 아프리카에 스와질란드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국가의 왕이 국호를 에스와티니로 바꿨어요. 나라 이름이 바뀐 거예요. 세계지리에서 이제 세계지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나라 이름 바뀌었어. 그리고 그 4월 23일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고요. 현재 이제 대북 확성기 다 철거하고 있죠. 그리고 4월 27일 아까 얘기했던 그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4월 28일에는 미금역 신분당선 역사가 개통을 해가지고 이제 미금역에서 환승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렇고 4월 30일에는 그 옛날 새마을호 객차가 최종 퇴역을 했고, 장항선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대구권 광역철도가 착공을 했어요. 구미, 외관, 대구, 경산까지 연결한다고 하죠. 참고로 경산에는 대구 2호선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 5월 5일에는 북한이 평양 시간을 폐지를 하고 그 서울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왜냐면 평양이 서울보다 30분 느렸거든요. 그거를 폐지를 했어요. 시차는 다시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5월 16일에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출시가 됐고, 그리고 그 5월 24일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폭파가 됐어요. 자, 폭파가 됐고, 그리고 5월 26일 오후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5월 27일 UEFA 챔피언스 리그 2017-2018 시즌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했는데, 이때 모하메드 살라가 어깨를 다쳐서 전반전에 교체될 때 그 눈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30일에는 한국 GM의 군산공장이 이제 폐쇄가 됐고요. 그리고 6월 8일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고, 사전투표가 있었고, 그리고 6월 11일에는 뉴욕이 현재 재건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무역센터 건물 중에 3WTC가 정식 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6월 12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 정상회담을 했어요. 북한하고 미국의 정상이 회담을 한 건 처음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6월 13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고, 6월 14일에는 이로 인해서 그 유승민 씨하고 홍준표 씨가 각각 당대표직을 사퇴를 해요.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였던 안철수 씨는 미국에 좀 다녀오겠다. 목적은 그 미국에 유학 가 있는 따님의 그 졸업식
참석차. 뭐 말은 돼. 그리고 2026년 피파 월드컵 개최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6년 월드컵 때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이 공동 개최를 해요.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했고요. 그리고 6월 16일 서해선 첫 구간 원시역에서 소사까지가 개통했고, 그리고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했죠. 그래서 그 러시아 방문 기간 중에는 멕시코전 직접 대통령이 직관했죠. 6월 23일에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역사 뒤편으로 퇴장했고, 그리고 6월 27일 카잔의 기적이 있었죠.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었죠. 독일을 이겼죠. 참 살다 우리가 그런 경기를 다 볼 줄은. 그리고 6월 28일 대체복무 없는 병역 거부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7월 대한민국의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온 한 달이죠. 7월 1일 인천광역시 남구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300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이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7월 16일에 월드컵 끝났고, 그리고 7월 20일 박근혜 씨가 국정농단 재판 이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따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징역 2년을 선고를 해가지고 그 최종 더하기 8년, 그리고 박근혜 씨의 그 징역 24년 더하기 8년 더하기예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7월 23일에 노회찬 전 의원이 자살했고, 그리고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만기 출소할 때까지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25일이 고려건국 1100주년이었고요. 7월 26일에는 한컴 창업주였던, 그리고 배우 김희애 씨의 남편인 이찬진 씨가 정의당에 입당해 의사를 밝혀요. 뭐 때문에 정치활동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창업활동인지 안 하나? 그리고 8월 1일에 신과 함께 인과영 개봉됐고, 북한이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우리나라에 인도를 했는데, 오산 공군기지에서 송환식을 거쳐서 미국 하와이로 소환을 했어요. 탈당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8월 17일 축구 대표팀 감독에 파울루 벤투가 선임됐죠. 그리고 이날 아시안게임 23세 대표팀은 말레이시아 팀한테 1대2로 졌죠. 반동 쇼크. 그리고 8월 18일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있었고, 역시 남북한 선수단 한반도 들고 동시 입장했고요. 8월 20일에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이 있었어요. 헐. 그리고 8월 24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책임자 박근혜 씨한테 2심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어났어요. 자, 25 더하기 8은 33년이죠. 자, 그리고 8월 25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더민주 당대표가 됐고요. 8월 26일에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야구 종목에서 대한민국 팀이 대만한테 졌어요. 그렇고 9월 1일에는 야구팀하고 축구팀이 결국 아시안게임에서 한 판씩은 졌지만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근데 그 독일한테 이긴 나라가 아니야. 그거는 대만한테 진 건 야구고요. 말레이시아한테 진 건 축구. 근데 그거는 성인 대표팀이 아니고 23세 이하 대표팀이에요. 그거는 좀 실력 차가 있으면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고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9월 14일에는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를 됐어요. 9월 16일에 영화 안시성 개봉했고, 그리고 9월 18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리고 9월 29일에는 그 마곡나루역 공항철도 역사가 개통을 하면서 9호선하고 공항철도가 환승이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이날부터 9호선은 급행열차가 마곡나루역을 정차하게 됐어요. 이날부터. 그렇고요. 그리고 10월 1일 판문점하고 철원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이뤄졌고요. 그리고 10월 6일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개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얼마 안 가서 끝나죠. 자, 그렇고 10월 24일 홍콩에서 마카오를 연결하는 강주아오 대교가 개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육지로도 갈 수 있는데 엄청나게 도는 데였거든요. 거기를 직통으로 연결한 강주아오 대교를 개통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27일에는 레스터시티의 구단주를 포함해서 그 구단주가 탔던 헬기가 이륙하다가 추락해가지고 구단주를 포함해서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죠. 그래서 한동안 EPL에서는 그 레스터시티 그 구단주 추모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11월 1일 종교를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던 사람들에게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그 이제 전작권이 이제 전환되죠.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이 되는데, 전작권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관은 그 기존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이었는데, 이제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의 우리나라 국군에서 대장편제로 바뀌어요. 그렇고 11월 6일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12일 한국 시리즈에서 SK 와이번스가 한국 시리즈 챔피언이 됐고, 11월 15일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11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그리고 11월 22일에는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북한이 전술도로를 연결을 했어요. 지뢰 작업이 그 도로 구간은 끝났다는 거겠죠. 군용도로 연결한 건 처음이고요. 그리고 11월 23일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드디어 발표를 했어요. 자, 그리고 11월 24일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일대 KT망이 통신 대량이 발생해서 그날 우리 동네도 음식점들이 카드 결제를 못 받았어요. 카드 결제가 안 된 거야. 그날 토요일인데.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이제 통신 정책이 조금 바뀐 게, 그 이제 앞으로는 뭐 한 통신사에서 통신망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즉시 다른 회사 통신망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 체제를 정비한다고 하죠. 11월 25일 영국이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승인을 했고요. 완전 탈퇴는 2019년 3월에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그 11월 27일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구간이 왕복 10차로로 확장됐고요. 그리고 11월 30일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도라산역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 이후 71명 중에 57명이 1차 가석방이 됐어요. 1차 가석방이 됐고, 그 원래는 58명이 가석방 되려고 했는데 한 명이 가석방 부적격 사유가 발생됐어요. 그리고 G20 정상회의가 아르헨티나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12월 1일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 8일에는 동해선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착수가 됐고요. 그리고 12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시기사가 카카오 카풀 반대를 요구하면서 차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분신 자살했죠. 자, 그리고 12월 12일 경부고속도로 언양부기점에서 영천나들목까지가 왕복 6차로로 확장됐어요. 그 구간은 이제 경주터널이 되게 특이한데, 그 경주터널 같은 경우는 그 한쪽 방향은 아예 새로 만들고 다른 한쪽 방향은 그 한쪽 그 차로를 두 개씩으로 쪼개가지고 한쪽은 새로 만들고 한쪽은 기존 터널을 활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12월 14일 야인시대 2차 창작물 저작권 위반 논란이 발생했죠. 심형 때문에. 그리고 12월 17일 애국가가 23년 만에 음원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바뀐 음원은 그 저작권 이용이 모두에게 허용돼요. 이번 새로 바뀐 애국가는 모두에게 그 자유로운 저작권 이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 이 애국가를 뭐 음원을 써서 올려도 그 원수익이 그 원 저작자한테 가거나 뭐 그런 사태가 일어나진 않아요. 저작권이 뿌리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19일 3기 신도시 지역이 선정됐고요. 그리고 그 12월 22일에는 동해선 도로 남북 그 공동조사가 이뤄졌고요. 그리고 12월 24일에는 경의선 쪽 도로 1번 국도겠죠? 12월 22일에 했던 거는 7번 국도겠고, 그 남북도로 공동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참고로 그 1번 국도 쪽은 통일로고, 그리고 7번 국도 쪽은 동해대로죠. 그리고 12월 26일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이뤄졌어요. 판문역에서. 그리고 12월 31일 장기하와 얼굴들 해산, 그리고 아이돌 그룹 워너원 해체, 그리고 그 넥센타이어하고 서울 히어로즈의 메인 스폰서 계약이 종료되고 이제 2019년부터는 키움증권이 메인 스폰서가 돼요.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 뭐 아마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12월 31일 분당선 운행이 청량역까지 연장이 됐어요.
자, 이렇게 뭐 이루어졌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1부는 마무리하고 2부 2019년에 일어날 역사적인 일들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